안녕하세요. 웨더이북TV입니다. 오늘은 불륜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불륜이라는 거는 사실 처음부터 사람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다가오지는 않아요. 아주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혹시 얘기 들어줄까요? 이런 말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은 이미 그 관계의 문 앞까지 가게 되는 거죠.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어요. 그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고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서 고마웠죠. 그게 전부죠. 근데 그 고마움이 어느새 기다림이 되고 기대감이 되고 설렘이 되면서 결국은 없으면 허전한 존재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수십 번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어느 순간 핸드폰 알림 하나에 온 신경이 쏠리고 카톡 한 줄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집에 돌아와서 배우자와 말투 하나에도 예민해집니다. 마음이 이미 기울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관계는 깊어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점점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죠. 감정도 시간도 눈길도 그리고 마음까지. 오늘은 그렇게 불륜이 점점 더 깊어지는 순간들 7가지로 좀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젠가 너무 늦어버린 후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첫째, 비밀을 공유하면서 우리 둘만의 세계가 생겼을 때 불륜이 깊어지는 데는 엄청난 사건이나 강한 감정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사소한 한마디, 우연처럼 시작된 대화,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예요 라는 말 한 줄이면 되게 충분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 어떤 말보다 빠르게 마음을 엮어버려요. 이거는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주고받는 순간 둘은 이미 남들과는 다른 연결고리를 가진 사이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감정의 틀이 됩니다. 처음엔 그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교회에서 혹은 지인 모임에서 우연히 몇 번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고 자꾸만 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서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요. 요즘 부부 사이가 좀 어색해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제 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업에만 푹 빠져 있어요. 이런 말들을 그 사람은 누구보다 잘 들어주죠.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해주고 비난 없이 판단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관계는 편안한 대화 상대를 넘어서 정서적인 안식처가 돼요.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걸 공유하게 됩니다. 상처, 불만, 외로움, 일상의 무력감, 그리고 가끔은 배우자에 대한 분노까지. 그렇게 말 못할 이야기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미세한 우리만의 세계가 만들어져요. 그 세계 안에서는 현실보다 감정이 더 중요해지고 가정보다 이해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책임보다 공감이 더 절실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사람과 나눈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없으면 허전하고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지죠. 여기까지 오면 마음은 이미 기울어진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그 세계가 들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더 견고해진다는 점이에요.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이 순간은 우리만 아는 추억이야.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더 강해지고 현실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거리를 두고 가족에게 무관심해지고 일상은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해요. 불륜은 이렇게 깊어져요.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고 은밀한 비밀 하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비밀이 반복되고 공유되고 확장되면 둘은 현실이 아닌 상상 속의 세계에 빠져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상상은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언젠가는 무너질 환상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해요. 그땐 그냥 말이 잘 통했던 것 뿐이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이런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닌데 이제는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모든 건 다 하나의 비밀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둘째, 현실보다 감정이 더 중요해졌을 때. 불륜이 깊어지는 순간. 두 번째는 머리보다 마음이 앞서기 시작할 때예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이 그 이성을 덮어버릴 만큼 강해졌을 때 사람은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요. 처음에 선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린 아무 일 없었잖아. 근데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요. 스스로를 다독이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 속의 작은 장면에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핸드폰 알람이 왔을 때, 좋은 음식을 먹거나 예쁜 풍경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누굴까요? 배우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면 이미 감정이 현실을 밀어내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사람과 있을 땐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불륜에 빠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상담 도중에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이 나올 때는 감정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거죠. 현실은 지치고 버겁죠. 가정은 책임과 의무로 가득하고 육아도 힘들고 배우자의 관계는 익숙해져서 무관객해진 반면 그 사람과의 시간을 새롭고 짜릿하고 뭔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 앞에선 누군가의 엄마, 아빠, 남편이 아니라 그저 나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멋져요. 요즘도 그렇게 따뜻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난 알아요. 이런 말 한마디에 진짜 마음이 녹아버리고 현실에서는 듣지 못했던 칭찬과 인정이 그 사람에게서 매일같이 쏟아지니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거 진짜 사랑일 수 있어.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한 지점이죠. 처음엔 좋아한다는 감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신하게 돼요. 나 이 사람 사랑하나 봐. 이 감정 진짜다. 이런 설렘 결혼하고 처음 느껴봐. 문제는 이 감정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현실을 틀린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거짓이고 배우자의 삶은 의미 없고 진짜 내 마음이 향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진짜 원했던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착각은 감정을 더 강화시키고 감정을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렇게 빠지면 불륜은 더 이상 불륜이 아니라 운명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느껴지게 되죠. 감정이 깊어질수록 이성은 작아져요. 사람은요, 감정에 빠질 땐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다정할까? 이 감정이 진짜라면 놓치면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멈추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 질문들의 이성은 속수무책이죠. 아무리 이성으로 말려봐도 감정이 이미 앞서버린 사람은 어떤 충고도 사실 안 들려요. 심지어 자신이 지금 배우자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마저도 점점 무뎌지고 후려지기 시작합니다. 현실보다 감정이 더 중요해진 순간 불륜은 깊어지는 거예요. 이건 결국 판단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중요해지고 현실보다 지금 이 순간 설렘이 더 중요해졌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한참 빠져든 거예요. 이때부터는 진짜 끊기가 어렵습니다. 뜯어 말려도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끊는 건 사람 하나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느꼈던 감정 전체를 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바랐던 위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기억들, 그 모든 걸 다 없었던 일로 해야 되니까 사람은 끊기 어렵죠. 그렇게 불륜은 점점 더 깊어지고 현실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셋째, 상처를 이해해주는 존재가 되었을 때 불륜이 깊어지는 세 번째 지점은 상대가 단순한 호감의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예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의 덩어리들이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 오는 피로감, 배우자와의 소통 단절, 자존감이 무너졌던 순간들,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속마음,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할 수 없고 누군가 들어줄 사람도 없기에 마음속 어딘가 깊이 묻어둔 채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말하게 돼요. 불륜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처음에 가볍게 시작된 대화였지만 상대가 나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편견 없이 들어주는 모습에 사람은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집에서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나도 한테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이런 말들을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해줍니다. 그 마음 너무 이해돼요. 공감돼요. 저라도 있었던 게 다행이에요. 당신이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마음속 오래된 감정이 빗장에 풀려버리는 거예요. 위로는 곧 연결이고 연결은 곧 의존이 된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되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이해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내 감정의 결까지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느낌이라면 그 관계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죠. 위로는 따뜻함을 주고 그 따뜻함에 기대감을 주고 기대는 결국 정서적 의존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의존이 시작되면 그 사람 없이는 감정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얘기는 그 사람한테밖에 못해요. 오늘도 위로받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감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그냥 이해한 게 아니라 나를 알아줬어요. 불륜에 감정적으로 깊어질 때는 그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본다고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벼태운 거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나는 진짜 모습을 알아요.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건 단순한 매력 이상의 감정입니다. 존재에 대한 인정, 나 자신에 대한 회복감까지 가져다 주죠. 그리고 그 감정을 준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 불륜 상대란 사실이 점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지지해준다는 그 착각. 문제는 이 관계가 길어질수록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감정만이 진실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내 감정을 몰라주는 것 같고 가정에서는 오히려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존중해주니까 자꾸만 그 사람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잖아. 적어도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라도 주잖아. 내가 왜 이 관계에 끌리는지 나도 이제 이해가 돼. 이 단계까지 오면은 이미 감정의 끈은 너무 단단히 묶여있는 거죠.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진짜 위험한 순간은 이 관계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시작할 때예요. 상대는 여전히 배우자가 있고 나 역시 가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감정만큼은 너무 진짜처럼 느껴지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린 사랑하게 된 거야.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이제 거짓말 못하겠어. 적어도 마음만큼은 진심이야. 하지만 이 관계의 본질은 상처에서 시작된 위로의 감정일 뿐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위로받고 싶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걸 혼동하는 순간 사람은 빠져나가기 어려운 감정의 덫에 갇히게 돼요. 넷째, 육체적 관계가 감정으로 바뀌었을 때. 불륜이 깊어지는 네 번째 순간은 육체적 관계가 감정적 연결로 전환될 때예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 일탈이었습니다. 그냥 충동적이었고 순간적인 감정이었고 때론 술김이 때론 외로움에 잠시 무너진 선택이었어요. 그땐 그저 감정이 흔들려서 그랬어요. 그냥 말이 한 번이고 말 줄 알았어요. 후회했어요. 근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죠? 많은 분들이 상담 도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단 한 번의 관계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을 잃을 수 없게 되었다고. 육체는 감정을 끌고 들어온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 복잡한 존재입니다. 몸이 먼저 가까워지면 그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욕망이었죠. 하지만 욕망으로 열렸던 문틈 사이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관계를 가졌던 그 사실은 두 사람만 아는 더 강한 비밀이 되고 그 비밀은 곧 유대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반복된 육체적인 만남은 이 사람은 그냥 스쳐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사람일지도 몰라라는 착각도 만들어내요.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후회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를 가졌다는 죄책감보다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그리움이 커지죠. 만남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익숙해지고 그 사람의 숨소리, 체온, 눈빛까지도 하나의 정서적 언어처럼 각인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익숙함은 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나를 원한다. 이 사람은 나를 바라봐준다. 이 관계가 단순한 건 아니었구나. 육체는 더 깊은 중독으로 이어지기 시작해요. 한 번의 관계로도 마음이 흔들리는데 두 번, 세 번 시간이 지나며 반복되면 더 이상 그거는 사고나 실수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거든요. 더구나 그 관계 이후에도 그 사람이 다정하게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사람은 이게 사랑일 수 있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관계 이후에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 나도 너한테 빠졌어 나도 진심이야 이런 말이 더해지면 이젠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깊은 정서적 연결로 전환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이제 혼란이죠. 이 시점에서 많이 얘기하세요. 처음엔 욕망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젠 감정이 먼저예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과 육체가 동시에 얽힌 혼란이에요. 몸이 끌리고 마음이 흔들리며 정신이 그 모든 걸 정당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육체적 관계는 감정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고 현실보다 관계를 우선하게 만들며 결국엔 모든 걸 걸고 쉽게 만듭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륜은 깊이 겪은 사람들의 고백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처음엔 다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감정도 없었고 그냥 스쳐가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더 깊어져서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를 끊기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끊는다는 건 내 감정, 내 욕망, 내 외로움, 내 기억까지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대부분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갑니다. 헤어졌다 만났다를 수없이 반복하다 나중에 걸리죠. 이게 바로 중독이고 이 중독이 불륜을 더 깊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섯째, 끊으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반복될 때. 불륜이 점점 더 깊어지는 다섯 번째 이유는 끊으려 했지만 끊지 못한 경험이 반복될 때예요. 처음에는 스스로도 알아요. 이 관계는 안 되는 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관계는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 연락 안 할 거야. 하지만 며칠 후에 누군가 한 명이 연락 안 하더라도 한 명이 연락하면 누가 손잡으면 다시 만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감정이 요독칠 때 불쑥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냥 툭 하나 던져봐요. 인사나 안부나 뭐라도 던져요. 그러면 다시 만나게 돼요. 끊으려다 다시 만나면 관계는 더 깊어져요. 이건 법칙입니다. 이 관계는 끊었다가 다시 이어질 때 오히려 처음보다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잊지 못한다는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도 너 생각 많이 났어. 우리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자꾸 그럴까? 이게 사랑인가 봐.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결속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로는 서로에게 끊어도 돌아올 수 없는 사람, 놓을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지게 돼요. 실패한 끊음은 죄책감을 묻게 만든다. 한두 번은 괴롭습니다.
왜 내가 왜 그 연락했을까? 이제 정말 끝내야지. 자책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사람의 감정은 점점 무뎌지죠. 처음엔 양심이 찔렸던 일도 몇 번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죄책감은 점점 작아지고 자기 합리화는 더 커집니다. 어차피 다 지나갈 감정이야. 우리 어차피 끊지 못할 거야. 그냥 이 관계 인정하고 살까? 에이 모르겠다. 자포자기 걸리면 걸려라. 이렇게 끊으려 했던 마음은 점점 흐려지고 결국은 아예 끊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중독처럼 반복돼요. 불륜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관계의 중독입니다. 끊었다가 다시 이어질수록 서로 더 강하게 엮입니다. 풀 수 없는 실타래 마냥. 왜냐하면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착각이 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이젠 진짜 나랑 연결된 사람이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잖아. 이건 운명이 아닐까라는 착각과 집착과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제3자의 강력한 개입이 아니고서야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 관계를 정당화하게 되고 끊을 수 없는 마지막 기회조차 흘려보내게 되죠. 끊고 싶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이 구절. 진짜 상담 중에 진짜 많이 들어요. 이 이유 때문에 전화도 많이 오시는데 끊고 싶다는 마음. 그러나 너무 깊어진 감정.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실패했던 이별 시도는 사람의 의지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자존감의 붕괴,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자기혐오까지 이어집니다. 결국엔 어차피 끊을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렇게 불륜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섯째, 상대가 가정을 포기했다고 했을 때 불륜이 깊어지는 여섯 번째 이유는 상대가 자신의 가정을 포기할 의향을 드러냈을 때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무게를 바꾸고 감정의 온도를 바꾸고 그동안 지켜오던 최소한의 선조차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 나 이혼할 생각이야. 이젠 그 사람하고 더 못 살아. 당신하고 진짜 삶을 살아보고 싶어. 처음엔 그 말이 무섭게 들립니다. 설마 진짜 이 사람 이혼하려는 걸까? 이 말 어디까지 진심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그 말에 또 흔들려요.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나 보다. 불륜 관계에서 가정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선언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선택의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나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진심이야. 그만큼 당신이 중요해.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착각하게 돼요. 이거 단순히 불장난이 아니고 그냥 감정적 일탈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짜 사랑이 되어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이 사람처럼 관계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데 하는 죄책감과 책임감이 동시에 자리 잡게 돼요. 이제 이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상대가 이혼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 관계는 더 이상 가벼운 만남이 아니에요. 내 쪽도 감정도 점검해야 되고 내 배우자에 대한 마음도 비교하게 되고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감정보다 선택의 문제가 돼요.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을지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죠. 그 결과 마음은 점점 더 현실을 외면하고 불륜 상대와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면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상대가 가정을 버리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에 대한 상상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랑 산다면 지금보다 행복할까? 이 사람은 날 이렇게 아껴주는데 놓치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라면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결혼 생활과 지금 이 관계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현실보다 상상 속에 이 관계가 더 따뜻해 보이고 더 생기 있어 보이고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사람은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이혼을 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과연 그 사람이 진짜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책임감에 붙잡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합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여태까지 느끼던 설렘은 사라지고 현실의 무게만 느껴지고 결국 다 똑같아져요. 그리고 대개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런 결말을 원했던 게 아니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제야 다시 뒤를 돌아보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이혼하고 가정을 버렸고 자녀들은 실망했고 이처럼 결심은 위험하고 말은 더 위험합니다. 당신을 위해 이혼하겠다? 이 말은 불륜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그건 관계를 더 진지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마지막 제동장치마저 해제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흔들린 순간부터 불륜은 깊어지고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가 엮이는 관계가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혼자 있는 시간과 외로움이 계속될 때 불륜이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이 스며드는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외로움이 반복될 때예요. 외도는 때로는 욕망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오래되고 깊어지는 불륜은 거의 예외 없이 외로움에서 자랍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아이를 돌보고 혼자 잠들고 혼자 감정을 삭히고 그런 날들이 길어져요. 그래서 상담 오시는 그 분 중에 대부분 사업 때문에 주말밖에 못 본다든지 어디 출장 갔다든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 날들이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엔 허전함이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비어있는 채로 오래 지속되면 언젠간 그 안에 누군가 들어와요. 처음엔 말 한마디로, 그 다음엔 대화로, 그 다음에는 따뜻한 위로로. 그 사람은 내 빈틈에 들어온 존재였어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내가 너무 외로웠던 거죠.
사실 맞는 말이에요. 상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다가오는 게 반가웠고 그 다가옴을 거절할 힘조차 없었던 것뿐이에요. 외로움은 그렇게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진행되고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의 감정을 잠식해 갑니다. 위로움이 반복되면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열리죠. 집에서는 왜 또 그래? 좀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당신도 좀 알아서 해. 이런 말만 들었다면 밖에서 요즘 괜찮으세요? 좀 힘들어 보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다가오는 말은 그 자체로 위로가 돼요. 아주 크게요. 특히 혼자 견디는 시간이 길었던 사람은 작은 위로에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상의 감정을 만듭니다. 외로운 시간엔 그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 속에서 감정을 키우게 되죠.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까? 요즘 나한테 유독 잘해주는 것 같아. 왜 그때 인사를 받아준 거지? 왜 그때 웃었던 거지? 혹시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걸까? 이런 상상은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더 달콤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죠. 그리고 그 상상이 반복되면 감정은 이미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외로움은 정서적 연결을 허락하게 만들어요. 가정 안에서 단절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말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게 가정 안에서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람은 밖에서 그걸 찾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륜 상대와 연결되면 그 관계는 단순한 외도 그 이상이 돼요. 이젠 그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그 사람을 통해 하루를 견디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상태까지 이어집니다. 불륜은 외로움 속에서 자라나고 침묵 속에서 더 깊어져요. 불륜은 시끄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천천히 자라갑니다. 처음엔 외로움에 위로받았고 그게 익숙해지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커지면 감정이 되고 감정이 무르익으면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출발은 단 하나예요. 혼자 있는 시간과 외로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륜이 점점 더 깊어지는 7가지 경우 어떻게 들리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어쩌면 당신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불륜은 처음부터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대화 하나, 말 못할 비밀 하나, 혼자 감당하는 외로움 하나 그렇게 아주 조용히 시작돼요. 그리고 그게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판단을 흔들고 흔들린 판단은 결국 현실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고 누구에게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죠.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맡기느냐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순간 마음에 이건 안 될 관계야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스쳤다면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좀 멈출 수 있다면 이 관계를 추억이 아닌 교훈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 진심을 기다려준 가족에게 그래도 나는 결국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